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에 동의 없는 유포도 성폭력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부분에 자기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의원님은 진수미 국회의원님, 정춘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실에서 참석을 하시고요. 저희 진행단체는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와 김포 여성상담센터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지금 피해자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이 시급함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그 기자회견을 열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기자회견문 낭독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 발언 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실은 피해자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인 관계였을 때 이제 각자 사진을 찍어서 교환을 했고, 근데 이제 그 교환했던 그 사진을 이제 헤어지면서 사실은 두 사람이 삭제하기로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성매매 사이트인 텀블러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알려줘서 이제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요. 현재 사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데 지금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 처벌로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자찰 부분에 대한 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좀 촉구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이고요. 기자회견문 낭독을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이효린 활동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린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낭독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성폭력이 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타인이 찍지 않은 촬영물, 피해자가 스스로 찍었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어떨까? 본 단체와 김포 여성상담센터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와 같은 경우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사건이 성적 노출 사진 비동의 유포 피해로 기소되었고 가해자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끝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성폭력 처벌법은 타인이 찍은 촬영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모순과 한계. 스스로 찍은 몸 사진을 연인 등 다른 사람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가 나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그 사진을 유포했다면 그것을 과연 성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은 몰래 찍고 유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그동안 기술 발전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변모해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 중이다. 타인에 의한 동의 없는 촬영뿐만 아니라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전달받아 동의 없이 유포, 일반 셀카를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포 협박 등 이 모든 사례들은 명백히 새롭게 태어난 성폭력 유형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성폭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촬영한 개인의 성적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비동의 유포되었을 때와 타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의 피해 양태는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른 방식으로 촬영된 두 영상은 사이버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피해자가 받게 되는 낙인과 피해의 규모, 촬영물의 소비 방식 또한 동일했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와 다르지 않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이다. 사이버 성폭력에서 유포 행위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 연인 사이와 같이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두 사람이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사적인 성생활에 제3자가 간섭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촬영물이 둘 중 한 명에 의해 동의 없이 유포되는 순간 그것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촬영물이 되어 피유포자의 인생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어떤 촬영물이든 유포되는 시점부터는 제도의 개입을 통한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유포 피해의 규모와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과거 불법 음란물 유통 및 성범죄의 온상지였던 소라넷을 기억한다.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의 노력 덕분에 결국 사이트의 주소는 사라졌지만 그곳의 문화만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 소라넷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르던 100만 명의 가해자들은 다른 형태의 플랫폼에 스며들었고 우리의 일상 속에 익명으로 뿔뿔이 흩어져 또 다른 소라넷을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 한 번 올라온 촬영물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한 번이라도 업로드된 이상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국산 야동을 찾아다니고 유출된 영상만을 골라 수집하는 가해자들, 성적 유희를 위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촬영물을 시청하고 다운받고 공유하는 가해자들이 살아있는 이상 피해는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피해 촬영물이 삭제되었냐고 묻는 판사에게 삭제되었다고, 지금은 전혀 없다고 대답하는 가해자 변호사를 보았다. 누가 감히 전혀 없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삭제된 피해 촬영물은 누군가의 개인 하드에 잠들어 있다가 또다시 업로드되곤 한다. 그러한 현실을 덮고 최초 유포 게시물을 삭제하기만 하면 피해가 종결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김포여성상담센터의 요구사항. 2016년 9월 12일 진선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2017년 11월 8일 남인순 의원, 올해 4월 25일 정춘숙 의원이 다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사선과 김포여성상담센터에서는 현재 계류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발의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유포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라. 하나, 현재 계류되어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문 낭독에 보면 지금 참여 단체가 31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법이 없어서 정말 처벌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 중에서 이제 세 분이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이 사항은 이 피해자분에게는 정말 피해자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생각나거든요. 나의 삶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삶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이 느낌은 제가 보기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어떤 발언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남인순 의원님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단체들이 오늘 오셔서 국회에서 이렇게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미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 법안 개정안을 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성폭력 특별 처벌법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그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불법 촬영에 의한 이런 불법 유통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미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정안을 낼 때는 처벌법, 성폭력 그 처벌법 14조를 개정을 해서 타인에 의해서 불법 촬영된 것에 대해서만 성폭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촬영된 부분도 불법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의 범죄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본다는 내용도 같이 법안 개정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가 돼 있어서 아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입법 미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런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성폭력 그 특별법 14조가 개정이 돼서 스스로 촬영된 불법 영상물이 불법 그 스스로 촬영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빨리 개선을 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그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그런 어떤 그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청원에 약 40만 명이 여기 동의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큰 대규모 시위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불법 그 촬영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불법 촬영에 대해서 국가가 빨리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그 성별에 의한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사실 대부분의 불법 그 촬영에 의한 피해자는 여성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여러 가지 조사와 그 다음에 기소 이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사실 분노가 표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언은 한 분이었고 지금 시간상 좀 이렇게 좀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짧게 굵직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준숙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춘숙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청와대 게시판에 이 여성들에 대한 몰래카메라 그리고 불법 유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요. 지난 주말에 정말 1만 명의 여성이 모여서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시외버스를, 고속버스를 탈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고속버스 화장실 구멍마다 이렇게 조그만 구멍도 휴지로 다 막혀 있는 걸 보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정말 두려워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은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불법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님과 같이 이 법이 국회에서 주석이 통과되어서 사실상 법에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 조치가 즉각 마련돼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국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이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네. 받나요? 네? 질문 받나요? 질문 밖에서 여기다가.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가 뭐 여기서 받지 뭐 밖에서 스스로 하지. 촬영한 영상물에 동의 없는 유포도 성폭력이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14조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한테 관심 가져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건 정말 여성 인권에 아주 필요한 법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기사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